강의하러 올라왔고요. 바로 저기 2분 정도 시간 지났는데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1시 강의 맡은 이주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맡은 강의 주제는 누스키닝 사업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인 사업 설명을 드리러 올라왔고요. 아마 제 강의는 일반적으로 이제 그 기존에 사업하셨던 분들보다도 처음 오신 분들, 그래서 혹은 이제 초대하신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초대돼서 오신 분 계시면은 살짝 표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예. 초대해주신 분이 표시를 좀. 이쪽에 주로 공포가 되어 계세요. 네, 제 이름은 이주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예, 저는 이제 누스킨 사업을 입문한 지 13년이 지나서 이제 14년 가까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꽤 오랜 기간 동안 누스킨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누스킨 우리나라 오픈된 지 좀 됐기 때문에 뭐 20년 이상 사업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요. 어쨌든 뭐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 수 있는 그런 시간 동안 이 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보통 이렇게 강의를 하러 올라온 사람들이 이제 시작을 할 때 시작하기 전에 뭐 얘기하죠? 이제 자신의 이제 양력, 뭐 커리어 이런 것들을 얘기하잖아요. 하는 이유는 뭐죠? 네, 이제 들을 만한 내용일 테니까 잘 들으셔라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기 위해서 자신의 어떤 커리어나 이런 것을 쭉 얘기를 하고 시작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누스킨을 20대 때 만났어요. 그래서 젊은 나이에 이 사업 만나고 젊은 나이 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뭐 사회적으로 제가 이런 일을 했었고 이런 일을 했었고 설명드릴 수 있는 것이 뭐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시작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소개는 좀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소개를 할까 하다가 제 사진 몇 장이랑 관련된 사진 몇 장이랑 그래서 소개할 수 있는 걸 한번 끄집어 모아서 이렇게 몇 가지 소개를 하고 그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위너풀이라는 그룹에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0여 년 전에 위너풀이라는 그룹에서 사업을 이제 배웠고 그 안에서 지금까지 사업을 배우면서 또 이제 하고 있습니다. 또 소개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렇게 봤을 때 예, 뭐 안 건드리셔도 될 것 같은데 소리 아니요 저 괜찮아요. 예, 저 소리 안 나와도 돼요. 저 소리 그냥 예. 소리 날 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동영상. 뭐 보고 뭐 소리 안 들어도 되니까 그냥 하겠습니다. 또 소개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봤을 때 저는 이제 긴 인생은 아니지만 짧은 인생이지만 긴 인생을 살다 보니까 느낀 게 사람이란 존재가 이제 영향을 받아서 지금의 내가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첫 번째 가장 큰 영향은 내가 어떤 부모 밑에서 태어났냐에 의해서 내가 성인이 됐을 때 나도 모르게 내가 원튼 원치 않든 나라는 사람의 성향과 가치관 이런 것들이 딱 정착이 되죠. 그러고 나서 그것을 내가 싫어서 이걸 바꾸려고 해도 잘 안 바뀌어지는 모습을 아마 잘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제 영향을 받아서 나라는 사람이 만들어지는데 뭐 이제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나 이제 뭐 친구들, 지인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영향이 받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 크고 나서 성인이 돼서 사회에 나왔을 때는 이제 어떤 사람한테는 영향을 별로 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책이나 매체 이런 걸 통해서 영향을 받겠지만 인간한테는 크게 영향을 안 받겠다. 사람한테는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지도 않다라고 느낀 게 사회에 나와서 어떤 조직이 어떤 리더를 만나냐가 성인이 된 나한테도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누스킨에 좋은 리더들, 훌륭한 리더들이 많이 계시지만 그중에 또 멋진 리더를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누스킨에 멋진 리더를 만나서 정현모, 김문주 사님이랑 좀 부부세요. 그래서 지금은 사업을 하신 지는 한 18년 정도가 되신 것 같아요. 그냥 4년 전쯤에 은퇴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랑 비슷한 시기 정도까지 사업을 하시고 그리고 은퇴를 하셔서 지금 한 3, 4년 정도 지금 사업 일선에서 활동을 아예 하진 않고 계세요. 근데 어쨌든 이 두 부부를 통해서 사업적인 영향도 받았지만 인생에 대해서도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 단편적인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원래 결혼을 되게 늦게 하고 싶었거든요. 왜냐면 결혼하면 행복한 것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 두 부부를 보면서 결혼을 해도 사람이 참 행복할 수가 있겠구나 라는 것을 영향을 받았기 때문인지 좀 결혼도 일찍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저는 이 사진 참 좋아하는데 이 두 부부를 저 말고도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제 강의를 들을 때마다 이 사진을 보면 되게 안타까워 하시더라고요. 멋있는 사진을 올려주지 왜 약간 중국 부자처럼 나 중국 비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스타일이 그래서 이렇게 제가 다른 분이 저한테 직접 보내줬어요. 아예 쓸 거면 이 사진을 좀 그래서 그냥 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옷을 입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래서 총각 때 이상을 만났는데 결혼을 좀 일찍 했어요. 20대 때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자녀가 이렇게 좀 많이 났어요. 남들보다. 사업적인 성장은 뭐 10여 년 한 사람 지금 뭐 그렇게 크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건 그 어떤 누스킨 사업자 중에 누스킨 하면서 가장 많은 아이를 낳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첫째가 딸이고 둘째가 아들, 셋째가 딸, 그리고 하나 더 낳았어요. 가장 많은 아이 중에 하나가. 그게 한 3년 전쯤에 찍은 사진이고요. 첫째가 지금 11살이 됐어요. 둘째가 9살, 그리고 셋째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특이한가 봐요. 어제 다른 어떤 그 잡지 촬영을 잠깐 하게 됐었어요. 아이 이제 가족과 관련된 뭔지 얘기는 안 할게. 하여튼 뭐 그런 재미난 것도 있고. 자, 이렇게 뭐 누스킨 사업하면서 이렇게 초막 때 만나서 이렇게 사업을 하면서 가정을 이렇게 읽은 것 같고요. 또 오늘 이제 어떤 일을 시작하시는 건 아니지만 알아보시기 전에 하셔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저는 일단 강의를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강의를 들으러 오신 분들은 약간의 마찬가지 준비가 필요합니다. 어떤 준비가 필요하냐면 나는 그럼 내 삶의 5년 후, 10년 후 혹은 20년 후 미래에 내가 원하는 어떤 삶의 지향점이 있는가라는 것을 약간의 생각을 하시고 이 자리에 오신다면은 얻어가실 수 있는 내용이 그래도 한 70분짜리 강의인데 하나라도 있겠죠. 그죠?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분명히 여러분이 그 원하는 그 삶의 지향점이 그걸 이룰 수 있는 도구가 세상 어딘가에 분명히 존재할 텐데 그걸 찾으셨습니까? 그 완벽한 도구가 사실은 누스킨이라는 도구가 있습니다. 그걸 한번 선택해 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여러분이 어떤 삶을 원하는지를 들어본 적도 없고 대화를 나눠본 적도 없기 때문에 누스킨이 적합한 도구인지 아닌지는 저는 모르겠죠, 사실. 근데 또 그렇다고 제가 뭐 감히 사실 주제 넘게 이 세상의 모든 직업을 알지도 못하고 그걸 설명드릴 수도 없죠. 근데 누스킨이라는 도구에 대해서는 10년 이상을 이 사업을 했다 보니까 이 도구에 대해서는 제가 경험한 바 그리고 좀 객관적인 입장에서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누스킨이라는 도구가 여러분 삶에 필요할 만한 도구인지 아닌지를 한번 이렇게 알아보고 판단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오늘 시간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그 주제에 맞게끔 목적에 맞게끔 제가 강의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내용은 첫 번째는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것을 언급할 거예요. 누스킨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됐다면 두 번째로는 사람들은 또 회사는 무슨 매력 때문에 이 일을 할까? 또 회사는 이 회사를 운영을 할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세 번째로는 그렇다면 내가 만약에 혹시나 이 사업에 입문하게 되는 거나 그런 일이 있다면은 어떤 것들을 내가 잘 갖춰야지만 성공적인 결과를 낼 수가 있는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업적인 타이밍이 너무 이른지 혹은 좀 늦었는지 이런 부분을 같이 조금 공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두 번째 가장 많은 시간을 제가 드릴 거고요. 세 번째, 네 번째는 한 20% 정도 주어진 시간에 좀 짧게 드릴 겁니다. 그래서 1번, 2번에 좀 집중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부터 한번 같이 나가볼게요. 네, 지금 들어오신 분 딱 괜찮아요. 이제 아직 시작은 안 했어요. 근데 좀 아쉽긴 하죠. 제가 가족 사진도 보여주고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첫 번째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기에 앞서서 여러분이 만약에 누스킨이라는 것을 주변 사람들한테 야 내가 누스킨이라는 걸 한번 알아보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요. 아 네트워크 마케팅 나도 네트워크 마케팅 그게 뭐예요? 난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이런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요? 네트워크 마케팅 나도 뭔지 대충 알아요. 뭐 A사 같은 이런 거 아닙니까? 이런 후자의 반응이 많을까요? 후자의 반응이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을 설명드리기 앞서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네트워크 마케팅 자신이 안다라고 이렇게 요즘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가기 앞서서 요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분 누군지 아시겠죠, 그죠? 네, 다 아실 겁니다. 빌 게이츠신데 이분에 대해서 세 가지 질문을 제가 해보니까 저 스스로는 모른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이 사람이 몇 살이고 어디 살고 있고 무슨 생각으로 지금까지 사업과 삶을 영위해 왔을까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 아시나요? 잘 모르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 상태로 빌 게이츠 씨 아세요? 제가 만약에 이 질문을 먼저 한 다음에 빌 게이츠 씨 아세요? 라고 하면은 과연 아신다고 대답할 수 있겠어요? 없겠죠. 아마 대다수의 분들은 이렇게 물어보면 모른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다라는 개념부터 먼저 똑바로 해야 될 게 이 정도에 대한 답도 하지 못하는 상태면 우리는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확히 얘기하자면 나는 빌 게이츠 이름만 알아요 라는 게 맞죠. 이 상태에서 빌 게이츠에 대해서 왈가왈부한다면 듣는 빌 게이츠 입장에서 어떨까요? 알지도 못하면서 왜 나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 그럴 거 아니에요. 이런 관점에서 네트워크 마케팅 아세요? 라고 물어본다면 과연
정말 자신 있게 알아요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정확하게 개념을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듣고 가시면 아마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서 가장 정확하게 아시게 될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이 설명해 줘야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네트워크 마케팅은 뭐 하는 일입니까? 라고 한다면 얘는 유통산업에 여러 채널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여러 채널 중에 파생되는 하나의 채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유통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런 네트워크라는 게 파생이 되게 됐는지 과정을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과거의 방식으로는 전통적으로 이런 방식이었죠. 물건을 만들어내는 생산자로부터 최종 단계의 소비자까지 도달하는 이 일련의 과정을 이걸 유통이라고 했어요. 근데 뭐 중간에 생산자가 들인 비용보다 중간에 마진이 많이 책정된 상태로 소비자한테까지 오는데 문제는 우리가 여기서 유통업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여러분이 유통업자라면 여러분이 취급하고 있는 상품에 마진이 많이 붙어있길 원하세요? 적게 붙어있길 원하세요? 적게. 많길 원하지 않나요? 근데 내가 소비자 입장이면요? 최대한 안 붙어있는 걸 원해요. 그러니까 서로의 이해관계는 상반되어 있는데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누구의 이익을 더 인정해 주는 게 낫겠냐는 거죠. 예. 사실 근데 롱런하게 원한다면 소비자의 니즈를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소비자의 니즈를 한번 채워줘 보자. 그러면 우리 쪽으로 많이 더 유입되지 않겠는가? 라는 취지에서 지금은 다 변화되는 유통에서 우리가 돈을 쓰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 주머니에서 일주일 이내에 복수의 채널에서 아마 지출이 됐을 거라고 봐요. 혹시 이런 채널 돈 쓰셨나요? 일주일 이내에 대형마트를 이용하셨거나 TV 홈쇼핑, 네트워크 마케팅, 인터넷 전자상거래, 요즘은 소셜 커머스까지. 저희도 요즘 장 보는데 급할 때는 마켓컬리도 많이 이용을 해요. 네. 그리고 왕창 이제 필요할 때는 코스트코나 이런 데를 이제 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일주일에 복수의 채널에서 사실은 저희도 지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신가요? 네. 근데 이 중에서 재미난 것은 이 모든 유통의 출발은 그 다이어트 한번 해보자에서 나온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거죠. 근데 이 중에서 네트워크를 제외한 것을 기업 주도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이런 업체에서 매출이 아무리 많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소비자는 좀 저렴하게 사는 게 최고 이익인 거고 매출이 올라갔을 때 이익은 기업이 가져가요. 왜냐하면 기업이 주도적으로 마케팅을 했고 유통을 시켜나가기 때문에 이익은 기업이 가져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맞죠? 그런데 네트워크 마케팅을 여기다 포함을 안 시켰어요. 이유는 뭐냐면 기업 주도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소비자 주도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이 회사가 매출을 일으키는데 기업이 관여한 게 아니라 소비자들에 의해서 매출이 일어나고 증가했다는 걸 뜻해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사실은 이 기업의 매출이 일어나냐. 누스킨이 한 해 우리나라에서 한 5천억 정도의 안팎으로 매출액이 일어나요. 뭐 좀 적게 일어나기도 하고 그 정도 일어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 그 정도의 매출액을 기업이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한 거예요? 소비자들에 의해서 일어나는데 두 부류의 소비자가 있어요. 첫 번째 부류는 누구냐면 누스킨 너무 좋아요. 사업과 전혀 무관한. 난 그냥 순수한 소비자예요. 자기 쓰고 주변 사람들한테 소개해서 사용하는 그런 소비자들에 의해서 4, 5천억 정도의 시장이 생겼어요. 말이 안 되죠. 좀 잘 들어보세요. 누스킨 너무 좋아요. 그래서 내 주변 사람들이랑 같이 나눠 썼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만 4, 5천억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상식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도 시장은 생겼지만 조금밖에 안 생겼어요. 그럼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진짜 그 4, 5천억의 시장이 생겼을까요? 그럼 이거를요. 내가 만든 소비자 유통망을 나한테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한번 열심히 해볼게요. 라고 하는 이 일에 뛰어든 사람들에 의해서 4, 5천억이라는 시장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4, 5천억이라는 시장을 만든 사람이 있잖아요. 그 만든 사람이 기업 순도만큼 이익을 분배해야 될까요? 아니면 회사만 이익을 취해야 될까요? 만약에 이익을 분배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저처럼 이 일에 입문하는 사람들은 안 나와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의 이론은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중간에 있는 이 마진이라는 것을 한번 확 다이어트 해보자. 그래서 품질과 상관없는데 800원이라는 엄한 비용을 사용하지 말고 차라리 이걸 다이어트한 대가로 조금 더 품질에 투자를 할 수가 있고 조금 더 저렴하게 상품을 내놓을 수 있지 않겠냐. 만약에 이런 상품이 있다면은 품질이 좋아지고 가격이 저렴해진 소위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는 가성비 가빈 제품이 나오겠죠. 그럼 가성비 가빈 제품이 내 눈앞에 있다면 여러분은 먼저 사업과 무관하게 브랜드를 체인지해볼 의사가 있냐는 거예요. 만약에 없다면 이 사업은 될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가성비 가빈 제품이 내 눈앞에 있다면 나는 브랜드 체인지해볼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라는 사람이 전 지구인이라면 이 사업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나는 그런 제품이 있다면 나는 브랜드 체인지해볼 의사가 있어요 라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사업은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면 그런 제품이 있다면 나는 제품 브랜드 한번 체인지 해볼래요 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한번 우리의 유통망을 만들어 보자. 그렇게 만약에 만들어내는 것을 과거에는 기업이 했는데 우리는 기업이 못해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엔 이 정도 비용을 책정을 해서 어떤 사람들을 쓸 수가 있었냐면 홍보회사, 광고회사, 그리고 모델, 미디어 이런 걸 활용할 수가 있었는데 남은 400원이라는 비용으로 이걸 줄인 비용으로 하려다 보니까 택도 없는 거예요, 비용이. 그런 사람들을 고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남은 400원을 가지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광고를 할까, 홍보를 할까 고민하다 보니까 전문적인 미디어라든지 회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을 못해요. 그러면 이 400원 갖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 보니 그럼 우리는 비전문가들한테 맡겨버리자. 소비자들을 유통에 참여시키자. 그 소비자들이 직접 광고 회사가 되고 광고주가 되고 광고 모델이 되게끔 해보자. 그러면 소비자들이 유통시킨 것에 대해서만큼은 소비자한테 다시 돌려주자. 남은 400원은 유통시킨 사람한테 돌려주자. 그렇게 해서 아름아름 주변 사람들한테 소개한 사람들은 그냥 부수입 정도의 수입을 창출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요? 내가 만든 유통망에 대해서 저한테 인정해 주는 겁니까? 그렇다면 저는 이거 정말 열심히 해볼게요. 시간도 들이고 노력도 하고 공부도 하고 해가지고요. 큰 유통망 한번 만들어 볼게요. 라고 해서 필요하다면 시스템도 만들고 해서요. 5명, 10명 이 정도의 소규모가 아니고요. 1000명, 2000명, 10,000명, 심지어는 수만 명의 유통망을 만드는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수십 년 동안 그걸 만들어 온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그걸 만든 사람들은 작은 수입은 아니겠죠. 수만 명이 쓰는 유통망에 대한 로열티를 받는 사람은 절대 작은 수입은 아니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남은 400원을 여러분이 한 만큼에 대해서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의 가장 기본적인 이론이에요. 그럼 이론만 딱 들었을 때 여러분은 말도 안 되고 허점투성인가요? 아니면 이론만 들었을 때는 특별히 이상한 거 모르겠고 특별히 문제여지 잘 모르겠는데 어떤 생각이 드세요? 말도 안 되고 문제투성인 것 같으세요? 아니면 정상적인 일 같으세요? 그렇지 아닌가요? 그럼 네트워크 마케팅은 우리나라 법에서 지금 인정해주고 있는 산업일까요? 아니면 자기들끼리만 하고 있는 나라에서 인정 안 해주는 일일까요? 인정해주는. 네. 그러면 이게 법제화가 돼 있을까요? 네. 돼 있어요. 어디서 관리를 할까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누스킨이라는 이런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이 관리를 받고 사업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다면 지금 이미지는 너무 좋나요? 아니요. 아직까지 아주 좋지는 않죠. 왜 그런가 봤더니 이렇게 이론대로 하는 정상적인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도 있지만 이론대로 하지 않는 불법 다단계 피라미드 업체들이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도 피해받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사회적인 인식은 아주 높다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법으로는 나와 있지만 법만 갖고 구분하기 어려워요. 애매할 수 있고. 그래서 이걸 구분할 수 있는 건 잠깐 얘기를 한번 같이 나눠볼게요. 먼저 이론대로 하는 정상적인 네트워크 마케팅하면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가장 중요한 거. 이론대로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돈을 벌게 되는 거예요?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소비자 유통망을 만들었어. 그럼 이론대로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가 나와야 돼요? 소비자를 만들 수 있어야 돼요. 그 얘기는 소비자를 만들 수 있을 만큼의 품질을 갖고 있는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예요. 그럼 좋은 제품을 생산한다고 해서 무조건 소비자가 생기나요? 내가 이 일을 한다고? 그러진 않아요. 그 소비자를 만드는 노하우를 배워서 이제 좋은 제품을 생산해내는 그 기업과 조인을 해서 내 유통망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빠져가지고 지금 잠시만요. 그냥 빼고 할게요. 건전지 떨어지지 않겠죠? 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소비자가 형성이 되는가 이걸 봐야 돼요. 근데 정상적으로 소비자를 만들 수 있는 제품이라면 그다음 그걸 내가 배워서 이제 뭘 하면 돼요? 정상적인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을 배워서 내가 그거를 정상적인 소비자를 많이 만들 수 있는 노하우가 생겼다면 난 정상적인 매출이 커질 거고 그 결과 나는 정상 수입이 커지는 거예요. 근데 나는 똑같은 누스킨을 하지만 정상적인 소비자를 만들 수 있는 방법도 모르겠고 그 결과 정상적인 매출도 잘 안 일어나고 그럼 나는 똑같은 누스킨을 해도 수입이 별로 없는 거예요. 맞나요? 네. 근데 얘는 뭔 차이가 있을까요? 가장 큰 차이. 첫 번째, 소비자가 안 만들어진 제품을 갖고 있다. 이 회사가 만든 제품은 절대 눈을 씻고 찾아보면 사업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진짜 소비자는 없더라. 조악한 제품을 갖고 있어서 소비자가 만들어지지 않더라. 만약에 그런 회사를 여러분 만났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사업하지 말아야 돼요. 이해되셨나요? 그런데 보상을 받던 비전이 보이는 거예요. 사업은 너무 하고 싶어. 근데 소비자는 안 만들어져.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만둬야 돼요. 근데 비전은 봤어. 사업은 하고 싶어. 근데 소비자는 안 만들어져.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소비자가 만들어지는 걸 해야 돼. 그건 그만둬야 되지만 그만 못 두겠다고 비전을 봤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 방법을 바꾸는 거예요. 소비자 만들 생각하지 말고 그냥 소비자 만들 생각하지 말고
비정상적인 매출을 일으키자. 다시 말해서 이게 정상적인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가 아니라면 제가 한 70분 정도 강의를 했는데 지금 늘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시간 보니까 한 70분 정도 한다 그랬는데 70분 할까요? 이쪽 회사랑 소비자가 안 만들어지는데 한 3시간. 여기 오는 사람이 뭐예요? 먹잇감 아니에요? 소비자도 안 만들어지는데 잘 왔네. 70분이 아니라 언제까지 해야 돼요? 여기 오시면 동공 풀릴 때까지 가는 거예요. 동공 안 풀려 오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숙박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숙박 집에 가려고 감금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게. 왜? 오는 사람이 구매를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소비자 없으니까. 사업 알아보러 온 사람이 비전 보고 자기 돈으로 왕창 돈 주고 사가야지만 되기 때문에. 나가실 때 한 보따리 내가 뭐 헐렸나 하면서 갈 수도 있게끔 돼야지 성공한 거죠. 다시 말해서 이 회사에서 돈 버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뭘 통해 돈 벌어요? 비정상적인 매출. 다시 말해서 돈을 쓸 수 있는 사람은 10명을 데리고 오면 얼마 벌고 30명을 데리고 오면 얼마 벌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돈 버는 사람이 있지만 비정상적인 수입을 버는 거다. 이렇게 보면 돼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뭘 볼 수가 있냐면 누스킨이 정상 네트워크인지 아닌지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진짜 소비자 만들어지겠는가. 여러분이 지금 잘 모르겠어. 만들어질지 안 만들어질지. 조악한 제품 같아. 하면 안 돼요. 아무리 봐도 진짜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제품은 좋다는 건 입증됐다면 그 다음 두 번째는 여러분이 이걸 할 수 있는 노하우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는 진짜 내가 배우면 할 수 있는 제품을 갖고 있냐를 파악하셔야 돼요. 그게 1번. 그러면 누스킨이라는 기업은 도대체 왜 네트워크 마케팅을 시작을 했는가를 좀 같이 살펴볼게요. 누스킨은 미국 회사예요. 1984년도에 미국 유타주,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뭐 강원도처럼 되게 한적한 동네예요. 그 동네에서 태동이 됐고요. 이 회사가 했던 역할은 뭐 이런 역할을 했어요. 물건을 만들고 연구 개발하고 그런 것들이 잘 유통될 수 있게끔 인프라를 다 갖춰 있어요. 자, 그런데 이 회사가 무엇을 목표로 했을까요? 누스킨 뭐 NGO 단체도 아니고 이익을 추구하는 뭐 일반적인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 시장을 상대로 자기 제품을 많이 팔고 싶었겠죠. 근데 이때 어떻게 전 세계 시장을 상대로 판매를 할까? 아, 우리 랑콤처럼 샤넬과 같은 브랜드 이미지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백화점을 중심으로 유통시켜 나가보자 라고 결론을 내렸다면 백화점 마케팅이 됐을 거예요. 아, 근데 그렇게 하면은 빛 좋은 개살구야. 이미지는 좋지만 매출 별로 적어. 수익도 별로 없어. 우리 차라리 대중적인 브랜드 만들어보자. 그래서 가맹점을 중심으로 중저가형 브랜드를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이니스프리나 아이땅 같은 브랜드를 한번 런칭해보자라고 했다면 가맹점 사업이 됐을 거예요. 근데 누스킨은 그런 방식을 하지 않았죠. 어떻게 했어요? 특이한 방식을 했어요. 우리는 어떤 뭐 다른 곳에서 입점을 하는 게 아니라 제품을 사용해본 소비자들이 직접 광고를 하고 다닐 수 있게끔 하고 그들이 유통망을 만든 것에 대해서 보상을 다시 지급하도록 하자. 그것을 채택하면 그게 네트워크 마케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 회사의 오너였다면 여러분 어떤 방식을 채택하길 원하세요? 솔직히 제가 만약에 저 회사를 만들었다고 옛날에 생각해 본 적이 있거든요.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왜 네트워크를 했을까? 뭐 캥기는 게 있나? 뭐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렇게 제품 좋은 백화점에서 팔지? 뭐 이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근데 왜 그런 유통이 아니라 이 유통을 했을까요? 아직까지 선입관도 있는데 여러분이 오너라고 한다면요. 여러분 명함 한 장 줄 때 랑콤 명함 오너예요 하면서 주는 게 나아요? 아니면 나 누스킨 오너예요? 대표예요? 하고 주는 게 나을까요? 여러분이 랑콤 오너예요? 그럼 오 대단한 일 하시네 이럴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여러분 나 누스킨 오너예요? 뭐예요? 이거 뭐 하는 기업이에요? A사 아세요? 뭐 안 해. 비슷한 거예요. 당신 가는 게 계속만 이럴 거 아니에요. 이미지가 있는데 왜 했을까 이걸? 나중에 알게 됐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같은 매출이 일어났을 때 백화점에서 팔려나간 매출, 동일한 매출이라고 했을 때 네트워크 마케팅의 매출이 같은 매출이어도 이익이 훨씬 커요. 백화점은 50%가 다 백화점 마진이잖아요. 제조사와 상관없이 그냥 50% 자체가 이미. 그렇죠? 그래서 같은 매출이 일어난다 했을 때 기업 입장에서 수익이 훨씬 크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이건 정말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요즘 시대랑 딱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시대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수요하는 필요로 하는 사람 많은데 그걸 공급해주는 데가 모자란 시기가 있었는데 지금 어떤가요? 공급이 넘쳐나는 시기예요. 내가 뭘 하나 사겠다 그러잖아요. 사겠다는 사람은 한 명인데 팔겠다는 사람은 수십 명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등장한 게 뭐예요? 옛날에는 물건만 만들어놓으면 팔려 나갔잖아요. 근데 지금 좋은 거 만들어도 안 팔려 나가. 왜? 팔겠다는 데가 하도 많으니까. 그 한 명의 소비자한테 선택을 받으려면 뭘 해야 돼요? 마케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걸 사고 싶게끔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옛날에 마케팅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하도 공급하는 데가 많으니까 마케팅이라는 게 발달하게 된 거죠. 지금은.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제품의 품질보다 뭐에 더 심혈을 기울여요? 마케팅에 심혈을 기울이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제품 만든다고 팔릴 거라는 착각은 이제 끝난 시대인 거예요. 근데 누스키는 예전부터 좋은 제품 만들겠다는 회사예요. 마케팅 크게 관심 안 가졌어요. 그럼 망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기업은. 근데 누스키라는 기업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회사가 만약에요. 네트워크 마케팅이 아니에요. 진짜 좋은 제품 만들어냈어요. 그것을 이제 유통을 시켜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 누가 유통을 시키는 거예요? 그냥 직원들, 회사 관계자, 내게 아니라 그냥 직원 월급 받는 사람들 유통을 시킨다고 하면요. 과연 얼마나 그 제품에 대해서 공부하고 얼마나 치열하게 자기 시장을 만들어 나가겠어요. 근데 누스키는 좀 다른 게 뭐냐면 각자한테 소유권을 인정한 거예요. 회사 대신 당신이 유통한 거니까 당신이 유통시킨 것만큼은 당신이 유통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일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할까요? 굉장히 열심히 해야죠. 일반 직원이랑 다르게. 그런데 회사가 항상 1년에 한 번씩 큰 제품을 만들어내요. 회사가 이런 제품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당신 시장에 언제쯤 나올 거예요 라고 알려줘요. 그럼 이 사람들은 그 소식을 들으면 얼마큼 열심히 준비하겠냐는 거예요. 그 제품이 나왔을 때 자기 시장을 또 넓히려고 할 텐데 예를 들면 다이어트 관련된 제품이 나온다고 하면 그 시장을 넓히려고 할 거고, 그죠? 예를 들면 탈모와 관련된 신제품 빅프로덕이 나오면 그 시장을 또 넓히려고 할 거고, 얼마만큼 열심히 하겠냐는 거예요. 직원이랑 다르게 내 일일 때. 근데 중요한 거는 그래서 열심히 준비를 하는데 만약에 회사가 약속한 대로 제품이 나왔는데 제품이 되게 허접해.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다음번에 회사가 제품 만든다고 할 때마다 기대해야 안 해요? 안 하겠죠. 근데 만약에 회사가 약속한 거 이상으로 제품 만들어냈어. 그동안 계속. 그럼 이 일을 했던 사람들은 회사가 어떤 제품 만든다고 하면 기대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그 상호 간의 신뢰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온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의 시장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해가 좀 되시나요? 만약에 누스키녀 회사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채택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 좀 어려움에 겪고 있을지도 몰라요. 어떤 어려움이냐면 지금은 제조보다도 유통회사가 더 갑이죠. 예를 들면 누스킨이 글로벌 제조기업이라면 글로벌 유통사랑 조인을 해야 돼요. 가장 좋은 거는 코스코나 혹은 또 뭐 저희 동네 어떤 그 공장이 뭐 어떤 뭘 만드는 데가 있는데요. 이렇게 딱 플랜카드 걸어놨어요. 경축 마켓컬리 입점. 이제부터는 신선한 뭐를 만나보실 수 있어요. 마켓컬리에서. 누가 경축을 해야 돼? 사실 마켓컬리에서 경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좋은 제품을 우리가 취급할 수 있어요가 아니라 거기 들어갔다는 거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누가 감이냐는 거예요. 유통사가 감이죠. 이 가격대에 맞춰요? 우리 못 맞추겠네요? 됐어요. 당신 말고 뭐 안 할 납품할 때.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스키는 자신의 철학대로 제품 못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회사는 그런 거 걱정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유통을 누가 시켜요? 자신들의 유통 채널에서 시키는 거잖아요. 누스킨 사업하는 사람이 아웨이도 하고 누스킨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누스킨 사업하는 사람 계약한 거예요. 나는 누스킨만 유통시킬 거예요. 전문적으로. 대신 내가 만든 유통망에 대해서 회사로부터 인정해 주세요. 이걸 되는 거죠. 좀 뒤에 해야 될 얘기 자꾸 앞에 하네요. 늘어질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첫 번째 내용 좀 이해되셨나요? 네. 그러면 두 번째. 그러면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은 회사는 왜 하는지까지 얘기를 드렸어요. 그죠? 안정적으로 비즈니스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유통 채널에 이거 휘둘리지 않고도 지금. 그 매력은 개인은 도대체 왜 무슨 매력 때문에 이 사업을 할까? 그 부분을 같이 나눌 텐데 제가 처음에 이 사업을 알아보러 왔을 때 여러분도 상상하셨죠? 오늘 처음 오신 분.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장소지 않을까? 저도 그런 거 상상했었어요. 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상상했어요. 두 부류. 연세가 지금 너무 많으신 분들. 그래서 더 이상 갈 데가 없고. 두 번째, 너무 젊은데 머리에 헛게 들어가서 일확천금을 꿈꾸는 젊은이들. 이런 두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서 사업이다라고 하고 하지 않을까. 근데 아니나 다를까 와서 알아봤더니 그런 부류의 사람들도 꽤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 상식에서는 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이 사업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미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남들이 봤을 때 당신 부러워요. 당신처럼만 돼도 난 참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사회적 지위를 이미 갖춘 사람들. 사회적 성공을 거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네트워크 마케팅에 유입이 안 될 거라고 봤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꽤 많이. 너무 놀라웠어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제 팀 내도 그런 사람들이 유입이 많이 됐어요. 처음에 그게 되게 놀라웠던 일이었는데 왜 그런 분들도 이 비즈니스에 입문을 할까? 그 매력에 대한 걸 같이 한번 나눠볼게요. 나누기 전에 이걸 한번 같이 공감을 해볼게요. 지금 우리가 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어딘가 이 중에 하나에서 고민을 할 텐데 가장 대표적인 고민 중에 하나가 인구 문제죠. 우리나라 베이비붐 세대가 제가 처음에 이 사업에 입문했을 때요. 베이비붐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마치 지금 밀레니얼 세대가 이렇게 많이 대두되는 것처럼 그때는 그 베이비붐 세대가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산업의 중심이고 막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은퇴할 거예요. 그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벌써 시간이 흘러서 내년이면 다 은퇴하더라고요. 2020년이 되면 베이비붐 세대 정상적인 일자리에서 전원 은퇴해요. 저희 아버님도 베이비붐 세대 중에 한 분이었거든요. 은퇴하셨어요. 최근에. 네. 근데 이 베이비붐 세대는 우리나라는 좀 늦게 시작이 됐어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왜냐하면 일반적인 다른 나라들은 세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한 45년 이후에 출발이 됐는데 우리나라는 전쟁 한 번 더 했잖아요. 한국전쟁 해서 53년도에 정쟁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 안정된 다음에 이제 애를 낳기 시작을 했겠죠. 그래서 55년부터 폭발적으로 애를 낳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55년부터 63년 그 8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무려 800만을 태어났어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50만도 안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애 만드는 공장이었어요. 우리나라에서. 800만. 그래서 그 800만 분들이 100만 돌아가시고 지금 700만 남아 계시는데 그분들이 내년 되면 전원 다 은퇴. 지금 많이 은퇴하셨고. 그러면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은퇴한 분들이 과연 자신의 노후를 완전히 완벽하게 준비가 돼 있을까 아니면 준비가 좀 안 돼 있을까.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잘 사는 세대예요. 당군이면. 당군이 가장 잘 사는 세대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부동산의 50% 이상을 갖고 있고요. 그래요. 근데 그분들이 준비가 안 되면 다른 세대 준비 안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놀라운 거는 한 5% 정도밖에 준비가 안 돼 있대요. 나머지 분들은 그렇게 크게 준비가 안 돼 있대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일단 이분들은 엄청나게 성장하는 세대에 살았지만 자기 자녀들은 많이 낳지 않았어요. 하나 내지 둘 낳았어요. 산하제한 걸어서 하나 내지 둘 낳다 보니 금이 오기가 키우고 어마어마하게 교육에 투자를 했어요. 우리나라 교육이 엄청나게 관심 많잖아요. 그래서 투자를 엄청나게 해서 정작 자신이 은퇴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준비를 미처 못한 거예요. 그럼 누가 그들의 은퇴를 책임져 줘야 돼요? 이분들의 자녀분들이죠. 근데 이 자녀분들은 당군들이 제일 똑똑하대요. 80% 이상이 대학을 나왔대요. 80% 이상이 대학을 나왔는데 부모 시대와는 다르게 저성장 시대를 살다 보니까 일자리가 이렇게 녹록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좀 차이가 있는가 봤더니 이 시대는 팽창했던 시대예요. 그래서 학교를 가도요 한 반에 몇 명씩 있어서 100명씩 있었어요. 100명 있으니까 솔직히 그 반이 수용 가능해요. 교실 더 지어야 되죠. 그리고 선생님 더 뽑아야 되죠. 그리고 전쟁 이후의 시대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다 만들어야 되잖아요. 건설도 해야 되고 뭐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회가 팽창하는 시대였는데 이들은 어때요? 지금 한 반에 몇 명 있어요? 30명도 안 되잖아요. 솔직히 과거처럼 그렇게 선생님 뽑을 필요가 있나요? 과거만큼 교실 필요하나요? 웬만한 시설을 다 만들어져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축소하는 사회를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축소하는 사회다 보니까 자기가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일자리가 과거처럼 많이 생산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불안해요? 미래가 불안하잖아요. 미래가 불안하니까 뭘 안 해버려요? 다 포기하는데 결혼을 포기해버리죠. 결혼을 포기하니까 애 낳는 게 이상하잖아요. 결혼 안 해, 호날두라는 선수가 있더라고. 결혼 안 했는데 애만 5이야. 결혼 안 했는데 애 많이 낳는 거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저출산인 거고 출산을 안 하니까 사회는 당연히 늙어가고 늙어가는 사회의 성장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고 그 저성장이니까 당연히 일자리나 이런 거 창출되기 쉽지 않은 거고 당연히 미래가 불안하니까 결혼 안 하려고 할 거고 결혼 안 하니까 당연히 애 안 낳을 거고 이게 반복되는 사이클이잖아요. 이 사이클에 있다 보니까 지금 우리는 첫 번째, 내가 지금 이미 은퇴를 앞둔 나이대에 있다면 이분들은 가장 큰 걱정은 일단 눈앞에 닥친 노후예요. 그래서 8억 정도의 은퇴 자금이 필요해요, 사실. 그래서 그 두 부부가 25년간 한 달에 260만 원 정도를 이렇게 자기가 이제 생활할 수 있는 비용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거 갖고 있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근데 다행히 난 저긴 아니야라고 하는 분들은 이제 다른 데 더 초점을 맞추는 거죠. 나는 아이 둘을 이미 낳아버렸어. 네. 아이 늘 수도 없어. 이미 낳아버렸어. 그럼 그 한 아이를 키우는데 양육비가 대한민국에서 키우려면요 한 3억 4천 정도가 든대요. 그럼 둘이면 얼마예요? 6억 8천. 그러니까 우울하니까 뒤에 뺄게요. 한 6억. 하여튼 난 낳았어 이미. 그럼 어떻게든 해야 돼 저걸. 근데 나는 지금 30에서 한 55세 정도의 나이인데 애 둘을 이미 낳았고 양가 부모님이 계시는데 우리는 또 이제 외동끼리 결혼을 해가지고 부모님은 우리가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한쪽 부모님은 준비가 돼 있어. 근데 한쪽 부모님이 준비가 안 돼 있어. 그리고 나는 애 둘이 있어. 그럼 얼마 필요해요? 근데 우울하게 부모님 양가가 준비가 안 돼 있어. 둘 다 외동끼리 만나는 거. 플러스 알파겠죠. 그럼 이걸 내가 25년 동안 벌어내야 되는데 그러면 연봉으로 따지자면 5,600만 원 이상을 무조건 벌어내야 되는 거예요. 25년간. 나 1년만 쉬면 안 돼요. 무조건. 25년 동안. 근데 좀 모자라요. 왜 모자라냐면 여기서 내 생활비 뺐고요.
내 노후 대책은 생각도 못했고요. 내 여가 생활 할 수 없고요. 예. 그리고 내 주택 마련 다 뺀 거예요. 그것까지 합치면 연봉 1억 벌어도 만약에 애 둘에 한쪽이라도 모셔야 되는 상황이다 넉넉하지 않을 거예요. 연봉 1억을 번다 하더라도. 만약 그 상황이라면은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선택하는 게 뭐예요? 이 길이 보이니까 나 이거 안 할랜다. 그래서 안 해버리잖아요. 왜냐면 노후 대책도 할 수가 없으니까. 나도 늙어가는데. 근데 그래서 뭘 해요? 그분들이 노후 대책을 스스로 해요. 스스로. 내가 내 스스로 노후 대책 가능할 것 같아요? 노후 대책을 스스로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25년 동안 일해서 재소송 100세까지 한다고 하는데 25년 동안 일해서 45년 동안 먹고 살 걸 준비해야 돼요. 25년 동안 일해서 내가 혼자서 내 노후 대책을 준비한다는 것은 25년 동안 일한 걸 갖고 최소한 40년 정도는 먹고 살 걸 준비해야 되는데 그 얘기는 내가 버는 돈의 반 이상을 저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모자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 차라리 애 많은 나는 게 낫다니까. 애 많이 낳는 거. 그렇지 않나요? 옛날 조상들이 더 현명해요. 왜? 우리의 노동력의 나이는 이제 언젠가 노동이 끊겨요. 그럼 노동이 끊겼을 때 옛날에 뭘 했어요? 애를 한 열 낳으니까 한 애당 많이 들지도 않아. 십시일반을 하면 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왜 젊은이들이 그 결혼 안 하려고 그래요? 봤더니 우리 엄마 아빠가 노후 대책 하는 거야 지금. 노후 대책에 노후에 대해서 불안해. 왜? 애가 나밖에 없어. 내가 본인 책임 못 질 것 같아. 나 둘밖에 없어. 둘이서 본인 책임 못 질 것 같아. 그러니까 불안해 하는 거야. 난 그거 하기 싫어. 그래서 안 하는 거잖아. 근데 애가 한 열이 있어. 열이 있어서 부모님 은퇴했었는데도 그 열이 용돈 주는 것만으로 풍족하게 살아.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열 나면 풍족하게 사네? 네, 제가 대한민국에 좋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애 한 넷 나면 그 중에 하나 부자 난다. 부모님의 노후는 자녀의 영웅, 나의 노후니 어떻게 할 거냐? 이게 가장 큰 당면 과제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옛날보다 많이 하는 게 뭘 갖고 이제 경제활동을 내가 이어갈 거냐라는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거기다 요즘에 무슨 산업혁명이 한 번 더 일어난다는 이런 얘기 해서 일자리도 소멸되고 이런 얘기 하니까 더 불안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혹시나 내가 갖고 있는 일자리가 위태로워지면 어떡하지? 위태로워지기 전에 준비하자. 목마르기 전에 우물 파자. 그래서 하는 게 뭐예요? 평생교육원을 가고 다시 대학원을 들어가고 자격증을 따고. 왜요? 내 잡을 이동하려고. 다른 일로 이동하려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 좋은데 언젠가 내 노동력은 소멸된다는 거예요. 내 노동력. 80이 돼도 그렇게 일을 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언젠간 내가 아무리 준비를 한다 그래도 노동력은 소멸되기 때문에 언젠가는 위기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근데 이런 어떤 패러다임 갖고 준비를 하는 걸 노동수입적인 패러다임인데 좀 다른 형태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언젠간 내 노동력이 소멸될 텐데 소멸되기 전에 마르는 우물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목마르지 않을 수 있는 우물을 한번 파보자. 그래서 내가 단순하게 내 시간과 노동을 대체해서 수입을 버는 형태가 아니라 그냥 내 시간과 노동과 상관없이 수입이 들어올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걸 내가 한번 만들어 보자. 할 수만 있다면. 그거 할 수 있는 게 뭐가 없을까? 이것을 10년째 찾는 사람도 있어요. 이 패러다임을 갖고 있는 건 뭐냐면 내가 지금부터 내 시간과 노동력이 남아있을 때 지금부터 나의 시스템, 나의 자산을 만들어서 훗날 내가 노동력이 소멸되는 그날이 온다 하더라도 내가 구축해놓은 시스템과 자산에 의해서 지속적인 소득이 들어올 수 있는 걸 만들어보자. 그런 걸 할 수 있는 게 뭐가 없을까? 라는 고민하는 것을 권리수입적인 패러다임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수입이 나오는 형태는 이렇게 두 가지지만 만약에 우리가 소득을 원한다면 이쪽 형태의 소득이 나세요? 이쪽 형태의 소득이 나세요? 뭐 정상적으로 들었다면 이게 더 나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 놀라운 사실은 제 친구들 중에는요 이것에 대한 고민하는 친구가 너무나 많아요. 지금 정상적인 직장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고민해요. 잘릴 염려 없는 10년, 20년 고민하거든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게 없어요. 근데 이거 고민하는 친구는 한 명도 못 봤어요. 제 친구도 이상한 건가요? 아니면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가요? 예, 듣고 계신 건 맞죠? 네. 그래서 왜 내 친구들은 이거 고민 안 할까라고 봤더니 고민을 몰라서 안 하는, 이런 게 몰라서 안 하는 친구도 있지만요 알면서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알면서도 안 할까 봤더니 논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왜 논할 가치가 없냐면 이쪽은 고민하면 좀 답이 나올 수 있어요. 길이 좀 보일 수가 있는데 이쪽은 고민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얘기하는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뭐 흔한 예로 뭐 건물 하나 있으면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건물이 있으면 좋은데 그 건물을 어떻게 사냐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그래서 보통 이것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는 둘 중에 하나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세습된 부가 있거나. 그러니까 내가 이미 계속적으로 물려받은 집안 대대로 물려온 내가 부가 있다면은 그 부를 이용해서 내가 아까 얘기한 그런 건물을 매입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잘 나가고 있는 회사를 매입할 수도 있고 그죠? 이런 걸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없다면 그건 못하는 거죠.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난 부는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특별한 기술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특별한 기술을 갖고 지금 IT 기업이 많이 성장하네. 나도 IT 기업을 들어서 내가 페이스북에 필적할 만한 회사를 세워둔다. 아니면 해리포터를 창작한 사람이 억만장자가 됐잖아요. 지금부터 내가 글을 쓰는 거예요. 네. 천재적인 어떤 문학적인 자질. 저희 아버지가 문예부 선생님이었거든요. 그래서 애들 막 문예부로 작가 많이 배출하고 했었어요. 그 재미 저한테는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 은퇴하시고 나서 제가 아버지한테 아버지 좀 시라도 좀 쓰세요. 시라도. 요즘에는 작품만 좀 유통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경로가 많으니까 그동안 써놓은 게 있대. 그래서 어쨌든 네. 그래서 내가 천재적인 뭐 문학적인 자질이 있거나 그런 게 없다면 네. 사실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일반인이 사실은 도전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논할 가치가 없어서 고민 안 하는 거예요. 내 친구들 왜 안 하는 거 봤더니.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네트워크 마케팅의 매력이 얼핏 보면 어디로 보여요? 이쪽 일이에요? 네트워크 마케팅이 이쪽 일이에요? 일로 보여요. 제가 증명해 드릴까 일로 보이는 것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쪽 일로 본다는 것은 제품 들고 다니면서 보부상처럼 이렇게 판매하고 다니는 걸로 생각을 해요. 실제로 그렇게 생각해요. 주변에서. 아니라고 해도 이렇게 보면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동안 열심히 삶을 살아오셨어요? 누스킨 딱 선택했어요. 시작을 하려고 그래요.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했어요. 뭐라면 어떤 반응이 많이 나올 거야? 여러분이 잘 살아오셨다면 네가 왜 그런 일을 해? 네가 뭐가 아쉬워서 그런 일을 해? 이런 반응이 나오실 거예요. 잘 살아오셨다면. 잘 못 살아오셨다면 네 그럴 줄 알았어. 이러겠지만 잘 살아오셨다면 네가 왜 그런 일을 해? 네가 뭐가 아쉬워서? 맞죠? 이쪽 일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의 진짜 매력은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잘은 모르겠지만 내가 정상적으로 배워서 열심히 하다 보면요 3년, 5년 시간이 딱 뒤돌아봤을 때 뭐가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3년, 5년 후 심지어 그때 내가 병원에 입원한다 하더라도 수입이 계속 들어올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걸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쪽 일이라고 한다면요 질문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이 누군가한테 나 누스킨 해보려고 그래. 그러면 이쪽 일이란 걸 사람들이 안다면 질문이 어떻게 바뀌냐면요 네가 뭐가 아쉬워서가 아니라 야 너 같은 애도 할 수 있는 일이야?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너처럼 평범한 직장 다니던 애들도 할 수 있는 일이야? 야 너 대단한 애 아니었잖아. 너 같은 애도 이걸 할 수 있는 일이야? 그게 맞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별로 없어요. 일을 보기 때문에 네트워크 마케팅 본질적인 매력은 이게 가능하다. 그러면 여러분 뭘 봐야 돼요? 이게 뭐냐? 이게 뭐냐를 이해하셔야 돼요. 만약에 저 어떤 서울 시내에 있는 한복판에 있는 그 건물이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이런 거예요. 야 아들아, 네가 인생을 개차반으로 살까봐 얘기를 안 해줬는데 네가 지금까지 쭉 살아온 인생을 봤더니 너는 이거 줘도 될 것 같아. 자 이제부터는 건물 하나 이거 네 건데 이제부터는 회사 그만 다니고 네가 원하는 거 지금이라도 생각해봐. 그럼 여러분 제일 먼저 뭐 하겠어요? 일단 회사 그만두고 내가 진짜 뭘 원하는가? 네? 뭐 그걸 찾겠죠. 근데 그럴 일은 없어요 지금 현재. 그럴 일은 없는데 하여튼 그걸 찾겠는데 그 얘기를 여러분이 들었어. 그 소식을 여러분 지인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그럼 기분이 어때요? 너무 좋아요? 씁쓸하죠? 그래서 이 더러운 세상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서도 믿어는 전혀 안 믿어져요.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해? 라고 생각 드세요? 아니면 믿어는 져요? 배는 아프죠. 믿어는 지죠? 어떤 사람이 자기 정치의 뜻이 있다 그래가지고 자기는 깨끗하게 하겠대. 왜냐면 자기는 이미 회사로 성공을 했대. 그래서 자기 정치 자금 그거 안 받아도 자기는 그냥 깨끗하게 자기 손신대로 하겠대. 얘는 왜 그래요? 그때 알렙이라는 회사를 자기가 만들었대. 저는 안철수 씨 지지자 아닙니다. 알렙이라는 회사를 자기가 만들었대. 그리고 자기는 그렇게 할 수 있대. 그런 얘기 들으면 이런 불공평한 세상. 네? 어떻게 저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걸로 이렇게 돈과 구애 없이 할 수가 있어? 그런 생각은 들 수 있겠지만 믿어는 저야 안 믿어줘요. 믿어는 지죠. 근데 어떤 사람 뉴스캐는 한 10년, 15년 했더니 어느 순간 일을 안 한대. 은퇴를 했대요.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산대요. 그 얘기 들으면 뭐라고 얘기하세요? 하여튼 다단계는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믿어지는데 왜 얘는 하여튼 다단계는 이렇게 반응이 나오냐는 거예요. 이게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 자산에 대한 것을 같이 한번 나눠볼게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자산은 뭐냐면
맥도날드 매장 하나를 소유하는 거와 같은 형태의 자산이에요. 참고로 일반 자영업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 매장을 소유한 사람은요 자금도 많이 필요하고 이걸 소유한 사람은 굳이 그 매장에 나가서 자기가 헛된 일 하지 않아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그 매출의 상당수를 자기 수입으로 가져가요. 맞죠? 그런 매장 하나 있으면 좋지 않겠어요? 그런 매장을 내가 소유할 수 있는 첫 번째 자산 가치가 있는데 그거는 지금까지 누스킨에 검증된 제품이 많이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이 부인하시라 하더라도 이미 많이 있어요. 이거는 단지 그 검증된 제품을 내가 활용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내가 배워서 이제부터 나의 누스킨 매니아 고객들을 한번 확장시켜 나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 규모 이상의 매니아가 생겼을 때 회사는 나한테 그 당신이 만드는 매니아 이제 다 당신 매니아예요. 그래서 당신이 만들어 놓은 사람이 해외나 어디나 해외에 가서 산다 하더라도요. 일반적인 영업은 아무리 좋은 영업이라 하더라도요. 내가 그 회사를 안 나가는 순간 내가 만든 영업만 다 누구 거돼요? 회사로 귀속되는 거예요. 다른 영업사원들한테 인수인계 돼버리는 거예요. 누스킨 내가 1년, 2년 열심히 나의 유통망 만들었어요. 여러분이 이민 갔어요. 여러분이 병원 입원해서 일을 못해요. 더 이상.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이 만든 유통망에 계속 매출이 일어나네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디 있던 간에 여러분한테 인정해 줄까요? 아니면 여러분 지금 일 안 하고 있으니까 다른 누스킨 사업자한테 인수인계 해버릴까요? 여러분한테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자산 가치. 내가 만든 소비자 내 거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자산 가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네트워크 마케팅이 사실 두 번째 자산 가치가 가장 큰 매력인데 그냥 내 소비자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걸 잘 해냈을 때는 회사가 나한테 내가 본사가 돼서 나와 같은 복지의 권한을 주겠다는 게 이제 두 번째 자산 가치인데 아무한테나 주지는 않아요. 참고로 내가 소비자만을 만든 것은 장사 정도의 규모예요. 아무리 소비자 잘 만들어봤자 어느 규모 이상 못 만들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일정한 규모 이상의 소비자를 만들었을 때 나한테 본사의 권한을 준대요. 근데 본사의 권한을 준다는 건 뭐냐면 맥도날드처럼 내가 나와 같은 가맹점을 복제할 수 있는 권한, 복제된 가맹점에서 일하는 매출에 대해서 일부를 로얄티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아무한테나 주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누군가를 가르치려면 내가 최소한 뭐가 있어야 돼요? 최소한의 실력과 경험이 있어야 되겠죠? 최소한의 실력과 경험을 갖춘 사람은 내가 소비자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은 대리점을 복제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최소한의 실력과 경험을 회사는 뭘로 줄까요? 맞춰보세요. 처음 오신 분. 10시간 일하는 거? 하루에? 출석 체크하는 거? 그런 게 아니고요. 내가 최소한의 소비자를 만들어낸 경험과 실력을 뭘로 보냐면 최소한 2,000지부 이상의 매니아 집단을 만든 사람은 최소한의 실력과 경험을 그 과정을 통해 갖췄을 거다라고 보고 그 정도의 경험과 실력이 있는 사람은 다른 누군가를 복제할 수 있는 실력이 이미 형성돼 있을 거라고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2,000지부 이상의 매니아 소비자를 갖춰냈을 때 나는 내가 만든 유통망에 대한 권리도 인정받고 나와 같은 가맹점들을 복제해 나갈 수 있는 권리도 인정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문제였죠. 특히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2,000지부면 도대체 얼마야? GV란 건 뭐냐면요. 누스킨 모든 제품에는 포인트들이 있어요. 내가 만든 소비자들이 누스킨 제품을 사용한 그 포인트들이 합산된 것, 그걸 그룹 볼륨이라고 해요. 모든 소비자의 그룹 볼륨, 모든 소비자의 포인트에 합산된 것이 2,000포인트가 넘었을 때 그것을 이제 회사가 이제 당신이 실력을 갖췄다라고 인정을 해줘요. 근데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이거였어요. 첫 번째, 이거 얼마야 우리나라 돈으로? 봤더니 하나로 300만 원 정도 이상이 되더라고. 약간 부담이 됐어. 거기서 탁 부담이. 그럼 그 정도 이상의 소비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 소비자가 한 번만 만들면 돼요? 아니 그거 아니에요. 계속 만들어야 돼. 그건 내가 사업을 하는 동안 계속 있어야 되는데 그 정도 소비자 양은. 그래서 제가 사실 두려웠던 건 뭐였냐면 내가 이번 달 열심히 했는데 1,500포인트 정도의 소비자밖에 못 만든 거예요. 500포인트 모자라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다시? 다음 달에 다시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근데 그러기 싫은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봤더니 다음 달에 내가 쓸 제품이 이미 되게 많이 있어. 나 누스키 너무 사랑해. 그래서 다음 달에 쓸 제품이 내가 이 제품 또 쓸 것 같아. 그래서 어차피 다음 달에 쓸 거니까 500포인트 정도에 딱 되네? 그거 내가 미리 산 거야. 이해되세요? 그 다음 달에 됐어요. 이번 달엔 절대 그러지 말아야지. 2,000포인트의 소비자 잘 만들어야지. 열심히 했어요. 근데 1,600포인트밖에 또 소비자가 안 만들어진 거예요. 400이 모자라잖아요. 근데 내가 지난달에 안 샀으면 내가 좀 고민 안 해보겠는데 지난달에 500을 샀잖아요.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안 되겠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누스킨 나 너무 사랑해. 나 6개월 있다도 누스킨 쓸 것 같아. 6개월 후에 쓸 누스킨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런 거 있어. 그래서 이걸 또 샀어. 다음 달에 절대 그러지 말아야지. 그 다음 달에 열심히 했는데 1,500밖에 또 못한 거야. 그럼 이제 500 나왔잖아. 또 뭐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미 갈 때까지 베린몸 한번 중간에 갈 때까지 가보자고 또 사고 또 이러다 보면 집에 점점 제품 쌓이고 카드값 쌓이고 이게 다 한 게 아니냐. 그러다가 피해 본 사람 있는 거 아니냐?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그 누스킨 하나 피해 본 사람 있을까요? 있어요.
없을 것 같잖아요. 있더라고요. 어떻게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항상. 이걸 뭘로 초점을 맞추냐면 포인트가 아니에요. 초점은 2000지부 이상의 매니아를 하라는 건요. 매니아 20명 이상을 만들 수 있는 실력이 함양돼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 자꾸만 착각을 하는 게 2000포인트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매니아 20명 이상을 확보할 수 있으면 나는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저거는. 사실 그래서 뭐냐면요. 아마 이거 딱 봤을 때 어렵다라는 느낌 드실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투잡으로 혹은 뭔가 업을 변경하시려고 내가 직장 다니다가 나 한번 지금부터 의사 면허 한번 따볼까? 그 지금도 공부해볼까? 라고 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한테 칼 하나 드린다고 병원 개업할 수 있어요? 자 지금부터 의사 병원 환자 수술하세요. 칼 하나 드릴 테니까. 불가능하죠? 그럼 그거 좀 어려워 보이잖아요. 아 요즘 커피숍 많이 하니까 나 커피숍 하나 차려야 되겠다. 근데 아직 배운 거 하나도 없어요. 커피 원두 기계랑 커피 원두 제공해 준다고 오늘 당장 커피숍 차려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왜 못할까요? 차리는 순간 내가 임대료 하고 못 하고 하기 때문에 일정 이상 매출 못 입으면 나 마이너스 쓴 거예요. 차리는 순간 2년은 계약해요. 2년 동안 나 매출 안 일어나도 그 임대료 계속 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차리기 전에 뭐 해요? 차렸을 때 망하지 않을 수준이 됐을 때 차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왜 누스키는 시작했을 때 배울 생각 하나도 안 하고 2000포인트 도대체 저건 몇 개를 팔아야 되는 거야? 왜 이 사업은 처음에 배울 생각 안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뭘 하든 제일 처음에 뭐 해요? 배울 생각 하잖아요. 이 사업이 희한하게 사람들이 배울 생각을 안 해. 정상적인 일이라는 거죠, 누스킨. 여러분이 커피숍을 하려면 커피를 배워야 돼요, 지금부터. 미용실을 하려도 미용 기술을 배워야 돼요. 누스킨 하려면 누스킨으로 소비자 만들고 확장시키는 기술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배워서 20명 정도의 소비자가 형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잘 보세요. 1명에서 2명의 소비자는 우연히 생겨요. 20명 우연히 생기는 일이 있을 것 같으세요? 절대 없어요. 왜냐면 이런 질문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하다가 2000포인트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정상적으로 2000포인트 하는 사람 2000포인트가 안 될 일이 없어요. 왜냐면 20명이 생겼다는 건 뭐냐면 소비자를 만든 노하우를 알게 된 거예요. 20명 소비자 만든 사람이 25명 못 만들까요? 듣고 계신 거 맞죠? 네. 20명 소비자 만든 사람은요 25명 만들어요. 만든 방법을 알았을 뿐이지. 알았으니까. 25명 만든 사람 30명, 40명도 만들어요. 근데 그걸 안 해요. 왜?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소비자 만들면 더 이상 그게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소비자 만드는 데 에너지 쓰지 않고요. 두 번째 자산 만드는 데 에너지 쓴다는 거예요. 두 번째 자산.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이 뭘 보셔야 되냐? 진짜 그 소비자 만들 제품이 있나? 그리고 내가 그 20명 이상의 소비자를 만들 수 있는 노하우를 배울 수 있나? 그게 된다면 이 사업은 가능한 일인 거예요. 두 번째 자산 가치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맥도날드처럼 본사가 될 수가 있다는 거 있죠. 그런데 일반적인 프랜차이즈는 본사만이 가맹점을 내고 가맹점을 못 내요. 그리고 가맹점에 대한 권리는 무한대로 인정을 받아요. 네트워크 마케팅 약간 비슷한 게 있어요. 여러분이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20명 이상의 정상적인 매니아 집단을 만들어냈을 때 여러분한테 본사의 권한을 드려요. 노하우를 알고 있으니까. 왜? 이 소비자 만든 노하우를 회사가 갖고 있어요? 여러분이 갖고 있어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회사는 제품 만든 노하우를 갖고 있지 소비자 만든 노하우 없어요. 그 소비자 만든 노하우를 여러분 혼자서 아무리 해봤자 소비자 한계 있는 거 회사 잘 알아요. 하지만 이 한계를 없애뜨리는 게 뭐라고 생각을 할까요? 여러분과 같은 역량이 있는 사람이 10명이라면 여러분과 같은 똑같은 역량이 있는 사람이 20명이라면 정상적인 매출이 극대화될 수 있다는 걸 회사는 알아요. 그래서 그 노하우를 갖고 있는 당신이 회사 대신 위임해 드릴 테니 당신이 직접 당신과 같은 대리를 만들어 보실래요? 싫은데 귀찮은데? 하지 마세요 그럼. 안 해도 돼요. 근데 나 해볼게요. 하면 나한테 무슨 인정을 해드립니까? 당신이 만든 대리점에 대해서는 권리를 인정해 드릴게요. 내가 직접 만든 대리점에서 권리 인정해 드립니까? 그거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재미난 것은 여기까지는 프랜차이즈와 동일하지만 다른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네트워크 마케팅은 나만 본사가 아니에요. 이 사람도 20명 이상의 소비자를 갖고 있다는 것은 이 사람도 노하우 있겠죠. 그럼 이 사람도 복제하고 싶을까요? 안 원할까요? 원하는 사람 있겠죠. 그러면 이들도 복제하는 권한 인정해 줄까요?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들도 인정해 주겠다는 거.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을까요? 내가 직접 만든 첫 번째 단계 대리점, 그들을 통한 두 번째, 세 번째,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을까요? 한계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여러분한테 이 각각의 매장에서 일하는 매출에 대한 로열티를 어디까지 인정을 받기를 원하세요? 다 받기를 원하세요? 네. 그런 분들이 불법 피라미드 빠질 확률이 높아요. 누스킨은 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해 드리겠대요. 맥시멈 6번째 단계까지 인정해 드리겠대요. 누스킨이 보상을 많이 줄까요? 아메이가 많이 줄까요? 누스킨. 허벌라이프가 많이 줄까요? 누스킨.
만약에 우리 회사가 더 많이 주니 우리 회사랑 같이 하세요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다 거짓말이에요. 왜냐면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모든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가 우리나라에서 영업하는 35% 이내에서 보상을 제공하게 돼 있어요. 아 그러면 다 모든 회사는 보상 똑같군요. 똑같지는 않아요. 왜냐면 그 35%를 어떻게 분배하냐의 분배 방식의 차이가 있어요. 누스키는 당시부터 확장된 맥시멈 6번째 단계까지 형성된 가맹점에 대해서 그 가맹점이 10개든 5개든 몇 개든 그 이런 가맹점에서 매출에 대한 5% 로열티 드릴게요라는 거예요. 물론 오해하지 마세요. 무조건 6번째까지구나. 아니에요. 내가 영향력을 미친 만큼 노력한 만큼에 대해서 보상을 주는데 어떤 사람은 3번째까지만 인정받아요. 어떤 사람은 5번째까지고요. 어떤 사람은 1번째까지만이에요. 그것은 영향력을 미친 범위에 따라 다 달라요. 참고로 제가 오늘 디테일하게 그렇게 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은 오늘 초대해 주신 분한테 나중에 따로 여쭤보세요. 어떻게 그렇게 차이가 만들어지는지. 하여튼 어쨌든 맥시멈 6번째 단계까지 인정을 해드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그림을 오신 분은 아무도 없으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다 이런 그림 오셨을 거예요. 저도 그래요. 이게 뭐예요? 나 혼자 제품 쓰고 있거나 한두 명 같이 쓰거나 즉 황무지 아무것도 없어요. 이 황무지에서 출발하는 사람들한테 동일하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황무지에서 출발하지만 당시 무언가를 만들어냈을 때 거기에서 인정을 해드리겠다. 동일하게 황무지에서 출발해서 여전히 2, 3년 일했지만 여전히 황무지예요. 그럼 이분은 어떤 보상을 받아요? 황무지의 보상을 받으세요. 근데 똑같이 출발했는데 똑같이 황무지에서 출발했는데 어떤 사람은요? 같은 기간 일했는데 논밭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우리 일로 따지자면 일정한 소비자 분단 그리고 나와 같은 대리점 많지 않아도 한두 개 정도. 그러면 약간의 생산성이 일어나죠. 그래서 논밭의 보상을 받는 분도 나와요. 같은 기간 일했지만 어떤 사람은요 분명히 황무지에서 나랑 똑같이 출발했는데 라스베가스를 만든 사람도 나와요. 그 얘기는 정상적인 소비자도 만들었지만 나와 같은 대리점을 6번째 단계 안에 굉장히 많이 국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황무지에서 출발했지만 굉장히 큰 어떤 사업적인 성공을 거둔 사람도 나와요. 근데 이것은 먼저 시작했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시작한 그 시점부터 내가 어떻게 집중해서 했냐에 따라서 내가 만든 그 모양새에 따라서 회사로부터 인정받는 인정은 다르다는 거죠. 자, 이걸 정리해 볼게요. 누스킨의 가장 큰 매력은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아까 시스템을 만드는 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노동력이 소멸되는 그 순간에도 시스템이 살아있다면 나는 지속적인 소득을 창출받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얘기하는 시스템, 일반적인 시스템 이런 거예요. 내면에서 자고 일어나서 새로 나온 SM6를 타고 가다가 차가 고장이 나서 갤럭시를 들어서 삼성화재 애니카를 불렀는데 차는 고쳤지만 새 차에서 너무 속상해요. 집에 가다 스트레스 풀라고 해서 삼성 홈플러스 가서 왕창 장을 보고 그래도 붐이 안 풀려가지고 집에 가서 삼성 TV를 켜고 멍하니 잠을 자고 레미안에서 다음날 SM6를 타고 어디로 출근하냐? 삼성전자로 출근하는 거예요. 이게 조금 센스가 있으신 분은 여기서 한번 웃어주셔야 돼요. 왜냐면 삼성에서 돈 번 거 갖고 한 달 내내 돈 쓰고 왔더니 다 그 회사로 다시 들어간 거예요. 다행이다. 난 거기 안 다니. 그리고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은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내 주머니에 돈 나가는 게 거의 대다수가 빨대 꼽아놓은 것처럼 글로 다 들어가잖아요. 너무 적나라한가요, 빨대? 내 등에 빨대 딱 뽑아놓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자본을 갖고 만드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뭘 갖고 만드냐면 내 시간과 노동을 통해서 첫 번째 나의 매니아 군단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좋은 제품이 딱 만들어지지 않는데 노력해야 돼요. 배워서. 만들었을 때 그 매니아 내 매니아를 인정해 주겠다는 거죠. 근데 이거 갖고는 한계가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사람들한테 복지해 나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재미난 경험이 있어요.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 제가 한 3년 정도 사업을 했을 때요. 요 얘기할게요. 매니아 군단에서 자산이라는 건 있는 거죠. 재미 혹시 없어요? 재미없으면 여기까지만 끝내도 돼요. 왜냐면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이세요. 그 LG생활공 그냥 거기 나왔던 엘라스틴 샴푸를 되게 사랑했던 사람인데 몇 년 썼던 사람인데 그분한테 누스킨의 에포크라는 되게 좋은 샴푸가 있어요. 이거 한번 브랜드 한번 바꿔보세요.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했더니 그분이 한번 바꿔본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분이 계속 사용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 이분이 그 엘라스틴 쓸 때마다 얼로 돈이 흘러 들어왔어요. 네, 그 회사로 갔잖아요. 근데 이걸 누스킨을 브랜드 체인지했더니 이제 얼로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누스킨을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누스킨에만 들어간다면 내가 그 활동을 열심히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누스킨에 들어가는데 회사에서 다만 봤더니 도대체 누가 이 사람한테 광고했냐는 거예요. 회사는 안 했는데. 봤더니 내가 한 거예요. 나한테 계속 인정해 주겠다는. 그게 한 명이면 한 명에 대한 파이프라인이지만 그게 10명이고 20명이고 30명이면 30명에 대한 파이프라인이라는 거죠. 우리는 빨대라는 표현을 좀 안 쓰고 있는 파이프라인이라고. 그래서 그게 첫 번째 나의 자산이었다면
그것을 혼자 만드는 것은 한계가 있어서 복제를 시킨 거예요. 근데 재미난 경험이 있었어요. 제가 3년 정도 사업을 했을 때였어요. 1년 반 정도 됐을 때, 사업한 지 1년 반 정도가 됐을 때 제가 나름대로 친하다고 생각했던 여자아이한테 누스킨 제품을 좀 설명해 주러 갔더니 자기는 그런 거 싫대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집에 돌아왔고 3년 차 정도 됐을 때 다시 한번 만날 기회가 있어서 만나게 됐었어요. 그때 그 친구가 대뜸 저한테 얘기하는 게 야 우리 사촌이 누스킨 쓴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근데 속으로는 좀 그랬어요. 그래서 한번 얘기를 했죠. 야 그럼 내가 하는 거 알고 있었잖아 너. 그럼 나한테 친구가 한다고 그러지 열심히 한다고 그러지. 그랬더니 야 귀찮게 뭐 그런 걸 얘기하냐면 되게 얄미운 친구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냐 하면서 이제 오래 쓰셨어? 그러니까 한 1년 이상 썼대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럼 나중에 혹시나 원래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이거 누구한테 쓰는데? 제가 뭐 알 리는 없잖아요. 이렇게 물어보다 보니까 제가 아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계속 물어보니까 너무 놀라서 진짜 제가 아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거 실화거든요. 진짜 제가 아는 사람이었는데 누구였냐면 제가 그때 대리점 몇 개 되지도 않았는데 제가 복제한 대리점의 동네 주문이었어. 그다음에 사촌 언니가 동네 친했던 사람이었어. 그래서 제가 복제한 대리점의 매니저였어요. 그거 제가 끝날 때 제 그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그 사촌 언니 평생 쓰시라 그래라. 그리고 헤어졌던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자, 이 사업은요 이렇게 보세요. 이걸 이해하면요 여러분 아마 이 그림 이해하면 이럴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중에 뭐 주택 사신 분도 계시고 아파트 사신 분 다양하시겠지만 만약에 내가 분리수거하러 나갔는데 누스킨 박스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저는 꽤 봤어요. 저는 저희 집에서 분리수거할 때 누스킨 박스 볼 때마다 이게 도대체 누구 회원일까 이런 생각을 해요. 혹시 내 회원일까? 그 누스킨 택배 그 차 지나갈 때마다 저 차 안에는 내 회원의 그게 타고 있을까? 내가 만든 회원망을요 실시간으로 회사에서 무료로 오피스를 제공해서 볼 수 있게 해주고요. 내가 복제한 가맹점의 매출 현황도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해줘요. 그리고 내가 받은 커미션의 출처까지도 어딘지 알려줘요. 출처. 내가 만든 회원이 해외에서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는 해외에서의 수입이 들어온 것도 있는데 저는 해외 수입 별로 없어요. 많이 안 들어와요. 근데 한국 사람인데 한국에서의 수입보다 해외 수입이 더 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다가 사망하게 됐을 때 그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내가 살아생전에 인정받는 것 같은데 사망하게 됐을 때는 상속 신청서를 신청할 수가 있어요. 상속 신청서를 신청하게 됐을 때 배우자, 자녀, 부모님, 친인척까지는 내가 상속 신청이 가능해요. 내가 사망했을 때.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뭐가 상속이 되는 걸까요? 나는 열심히 일하다가 하늘나라 갔는데 나는 하늘나라 갔지만 내가 만든 소비자, 내가 복제한 가맹점이 이 땅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들이 나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나 같이 갈래? 나 순장해줘 순장.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 소비자와 복제한 가맹점 유통망이 이 아이디가 그대로 상속됐다는 거예요. 상속됐더니 안 돼. 상속됐더니 매출 다 안 일어나? 그럼 수입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상속됐더니 계속적인 매출 동일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수입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끝내주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 공무원 30년째 일하시고 30년 이상 일하시고 퇴직했더니 저희 아버지 저희 어머니 손 잡고 이러시더라고요. 내가 죽어도 이제 걱정할 필요 없어. 70% 연금 나와. 그러니까 본인이 받는 연금은 70%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그럼 어머니 돌아가시면 그 다음에 저한테? 아니 그냥 귀속되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옛날에 되게 억울했거든요. 옛날에 그 박정희 정부 시대에 대기업간 하도 인재들 대기업 많이 가니까 공무원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때 당시 공무원이 별로 인기가 없었잖아요. 공무원 안 하려니까 그때 공약을 한 게 뭐냐면 너희는 노후 확실히 인정해줄게. 그래서 대기업 다니는 사람의 연봉 한 반타작 받고 그래서 그때 다닐 때 아버지 뭐 친구들 같은 경우는 막 돈 많이 받고 했는데 돈 조금 받았지만 나중에 그걸 인정해준다고 한 거 있잖아요. 그거 하나 믿고 한 거 아니에요. 30년 이상을. 근데 만약에 부모님 오래 사셨으면 좋겠지만 그랬던 분들이 만약에 좀 일찍 돌아가셔서 본인이 이미 받았어야 될 걸 못 받으면 어떡해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누스킨은 내가 살아서 열심히 한 것에 대한 것을 이게 없어지지만 않는다면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혹시 심혈관 안 좋으시면 이렇게 상속 신청서 다운로드 받으세요. 자, 매력은 뭐 자산 형성의 기회가 있고 평생 직업으로서 가치가 있고 투자적으로 충분히 가능하고 이거 설명 안 할게요. 시간이 없어요. 끝나야 될 시간이에요. 70분. 여기서 끝나도 되거든요. 이거 지금 가실 분 빨리 가세요. 원래 70분이면 끝나는 시간인데 지금 빨리 가셔도 되고요. 한 10분만 제가 더 사용을 할게요. 나머지는.
투덜대실 거면 가시면 돼요. 여기까지만 들어도 돼요. 성공 요소는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만들면 상속도 된다고 했는데 회사가 망해버려요. 다 끝나는 거예요. 안 망할 회사 선택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그렇게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구매를 할 수 있는 제품을 회사가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으면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힘들어요. 그래서 진짜 탁월한 제품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 사업은, 이 팀이라는 게 어떤 팀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요. 아까 진입장벽이 낮아요. 이 네트워크 마케팅. 그러니까 불법 다단계 피라미드 이상한 거 했던 사람이 유입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뉴스킨을 갖고 소비자 만들 생각 안 하고 2,000포인트 돈 주고 다 사게 해가지고 10명 만들면 얼마 더 돈 벌어. 이런 방식으로 비즈니스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려고 맘먹으면 그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도 너무 중요해요. 어떤 팀이 좋고 나쁘고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왜? 회사가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내 선배 사업자들의 그 비즈니스 노하우를 내가 배우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 비즈니스 노하우 돈 주고 사세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마지막이 나예요. 내가 좋은 회사, 정상적인 팀, 좋은 제품을 만났을 때, 그 다음에 내 노력이 들어갔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 일에서 꽃을 피울 수가 있는 거죠. 회사 하나만 살펴볼게요. 뉴스킨이 90년대 중반에 창업하고 10년 이후가 됐을 때 90년대 중반에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이 됐어요. 지금까지 상장이 돼 있는데, 이 사이트예요. NYSE.com 뉴욕 증권거래소 사이트고, 서치 검색란에다가 NUS라고 주식 코드명 치시면 들어가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올해 또 패종식을 집행했을 때 모습이에요. 이때 왜 뉴욕 증권거래소 건물 매각이고요. 패종식이라는 기업에 이제 사기가 걸려 있어요. 그래서 클로징 벨을 이제 울렸다는 거예요. 이제 클로징 벨을 울리기 전에 이제 모습이고요. 이때 왜 클로징 벨을 뉴스킨이 울리게 됐었냐면, 10주년 축하를 해주려고 한 거예요. 어떤 10주년 축하냐면, 뉴스킨 오픈이 아니고 에이지라 브랜드의 런칭한 10주년 축하를 해주기 위해서 클로징 벨을 뉴스킨에서 울리게 됐어요. 이때는 회사, 이분은 창립 멤버, 파운더스 중에 한 분이고요. 그리고 뉴스킨 그 대표 리더 사업자 몇 명, 회사 사람 사업자 몇 명 이렇게 해서 클로징 벨을 울렸던 모습이에요. 회사는 여러분이 알아보시면 여러분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큰 회사일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하다가 회사가 만약에 이게 없어지면 어떡하지? 내가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해요. 마지막 얘기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업 타이밍에 대한 건데, 제가 이 사업 처음에 알아보러 왔을 때 사람들이 질문에, 주변 사람들 했던 얘기가 이거였어요. 너 너무 늦게 하는 거 아니냐? 여러분이 보시기에 전 10년 이상을 했으니까 늦게 한 사람인가요? 일찍 한 사람인가요? 일찍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 제가 하려고 했을 때 이미 뉴스킨 오픈한 지 10년 넘었던 기업이었어요. 너 이제 와서 하려고 그러냐? 우리 주변에서도 하는 사람이 있고 쓰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람들 인식이 먼저 해야지 돈 번다요. 네트워크 마케팅.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타이밍에 대한 걸 걱정했던 것 같아요. 제가 요거는 확실히 좀 얘기해 볼게요. 저도 걱정했었어요. 내 시장 없는 거 아닌가? 그리고 한국 시장 포화되는 거 아닌가? 근데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포화가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 산부인과 지금 포화예요? 아니 이게 사양 사업이에요? 이게 성장하는 사업이에요? 산부인과? 다 없어지지 않죠? 동네 산부인과? 근데 중요한 건 없어지진 않아요. 왜냐면 애는 날 거기 때문에. 로봇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애는 계속 날 거기 때문에 좀 내려갈 뿐이지. 근데 그 안에서 되는데 또 잘 돼요. 이해되시나요? 없어지지만 않으면 사양 사업 중에서도 되는 데는 돼요. 근데 성장하는 데에서는 되는데 더 잘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일단은 한국 사회만 해서만 보더라도요. 제가 지금 뉴스킨에 20대 30대 있어요 없어요? 꽤 많아요. 제가 처음에 입문했을 때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20대 30대가 꽤 많은데 20년 전에 뉴스킨 누가 리딩하는 세력이었을까요? 30, 40대였어요. 20년 전에. 지금은요? 지금도 아마 대다수 30, 40대가 많이 주요 역할을 할 거예요. 20년 후에는요? 그때도 아마 30, 40대 거예요. 비즈니스의 가장 역동적인 사람들이에요. 물론 그 이상 세대, 그 이전 세대도 있지만 가장 보편적으로 역동적인 세대가 30, 40대라는 거예요. 30년 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20년 후에 30, 40대 지금 몇 살이에요? 초등학생 10대예요. 지금 저희 팀 내에 20대, 30대 분
20대 분들, 30대 초반 분들은 제가 왜 저분도 내가 안 시켰었지? 가만히 봤더니 사인업이 안 돼. 제가 입문했을 때 이분 초등학생이었어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내수 시장도 포함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성장하는 시장이니까 이게 궁금하잖아요. 누스킨이 속해 있는 산업 자체가 포브스지에서 2009년 1월 10일자 세계 경제 대공황 그 이듬해에 이런 기사를 실었어요. 망할 것 같으니까 빨리 파세요. 그 중에 1위가 코닥. 이런 회사는 성장할 것 같으니까 빨리 사세요. 그 중에 9위가 누스킨이었어요. 왜 누스킨이 여기 속해 있었냐면 안티에이징이라는 산업은 전반적으로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안티에이징이라는 산업 자체가 우리나라 인구인데 5년 후 25년 30년 쭉쭉 이렇게 늘어나요. 인구가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지금은 돈 생산 인구가 많은데 우리가 지금 저 같은 사람들이 한 80대 90대가 됐을 때는요 너무 좋아요. 왜? 여기를 봐도 노인 저기를 봐도 노인 젊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다 노인들. 근데 이 노인 중에 만약에 첫 번째로는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는 사람이 언제 돈을 쓰겠냐고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지금은요 이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냐면 외모 중시 경우가 너무 심해지고 있어요. 그 외모도 자신의 경쟁력에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돈을 써요. 그래서 안티에이징이라는 게 새로운 산업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삼성경제연구원에서도 요것을 요약한 내용이 안티에이징은 아직까지 산업화 초기 단계고 미래 성장 잠재력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300명 이상의 CEO한테 물어봤더니 어떤 형태로 강화해야 된다는 게 85% 정도가 됐어요. 그랬더니 이런 일이 벌어지죠. LG전자가 그냥 전자회사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뷰티가 들어가 있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LG전자에서 뷰티 디바이스 생산해요. 화장품은 안 만들어요. 그 기술은 없으니까. 하지만 그 가전제품 만들었던 기술이 있다 보니까 뷰티 디바이스 시장에 들어왔어요. 근데 이 회사가 어떻게 보면 늦게 들어온 회사 아닌가요? 끝물이라면 왜 들어와요? 바보가 아니라면? 끝물이 아니기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첫 번째로 같이 나눌 얘기는 뭐냐면 안티에이징 시장 성장할 거냐? 이거는 여러분이 부인해도 성장해요. 이거는 성장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린 좋죠. 왜? 내가 속하는 시장에 돈을 많이 쓸 거니까 사람들이. 하지만 마냥 좋은 건 아닌 게 성장한다는 것은 경쟁자가 늘어나요. 도대체 누가 애플이 핸드폰 시장을 석권할 줄 알았겠어요 옛날에. 그 시장이 커지니까 들어오는 회사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누스킨이 과연 왕자를 이어갈 거냐 아니면 노키아처럼 될 거냐. 여러분이 보셔서 노키아처럼 될 것 같다라고 하면은 좀 그렇겠죠. 근데 누스킨이 안티에이징 업계의 애플이 될 것 같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진짜 사활을 걸고 비즈니스 한번 노력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소비자가 늘어나는 시장은 커지는 건 분명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사업은 소비자만 늘리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사업의 기회도 전할 수가 있는데 이 기회를 원하는 사람이 있을 것인가. 전 세계 25% 소비시장의 30%를 지금 차지하고 있고 이제 베이비붐의 다음 주요 베이비붐 세대 이후에 가장 중요한 세대가 밀레니얼 세대라고 그러죠. 지금의 10대 후반 19세에서 38세 정도 요 정도 되는 세대층이에요. 80년대 초반에 태어나서 2000년생까지. 이들 솔직히 지금 돈 없는 세대예요. 돈 없는 세대인데 이들이 소비 시장을 주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요번에 트렌드 코리아 많이 읽으시죠? 트렌드 코리아의 김남도 교수님 말고 전미영 교수라고 공저가 있어요. 요번에 회사에서 프리젠테이션 앰베서더라고 그 티메리트 과거 티메리트 그 오프닝 킥오프 미팅이 있었었는데 그때 트렌드 코리아 공동 저자였던 분을 초빙을 했었어요. 거기서 강연을 들었었거든요. 밀레니얼 세대에 대해서 들었어요. 밀레니얼 세대 특징이 있어요. 한 6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이들은 탄력적인 근무를 원해요. 묶어놓고 일 시키는 거 싫어하고요. 언젠간 자기 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품고 있어요. 그리고 연봉 좀 덜 받더라도 일과 삶의 밸런스를 맞추기 원해요. 대한민국 남자 아버지들이 가장 안타까운 현실이 뭐냐면 하루 평균 자녀 얼굴 보는 거 몇 분일까요? 몇 시간일까요? 하루 평균 자녀 얼굴 보는 아빠들 6분. 그러니까 퇴직할 때 그동안 먹여 살려줬는데 퇴직하고 나니까 누구세요? 이러는 거예요. 불편해 아빠 있으면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왜? 시간을 안 보냈으니까. 그래서 그거 싫다 이거예요. 그 세대를 겪은 사람들. 나는 애 나면 가족들이랑도 시간 보내고 그 가족들의 그 메모리에 나라는 사람도 저장시켜 놓겠다는 거예요. 연봉보다 일과 삶의 밸런스를 중시하는 문화예요. 돈을 벌면 일부는 사회에 기부를 하길 원해요. 그리고 내가 제품을 사용을 하든 내가 속한 그 기업이 기왕이면 착한 기업, 사회적 기업이길 원해요. 자, 이걸 왜 얘기하냐면 그래서인지 과거랑 좀 다른 현상이 일어나는 게 제가 입문했을 때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인생 2막을 출발하는 사람들 했던 일이에요. 처음 출발하는 사람 안 했어요 이게. 근데 지금은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게 첫 번째 인상을 스타트하는 사람들이 이 일에 입문을 해요. 20대 분들, 막 20대 후반분 이런 사람들이 입문을 해요. 그걸 보고 어떤 사람들은요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사회가 좋은 일자리 못 만들어주니까 이런데 기웃기웃거리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논리대로라면 진짜 할 일 없는 사람들만 기웃기웃거려야 돼요. 하지만 20대에 굉장히 역량 있고 굉장히 능력 있는 젊은이들이 이미 좋은 기업을 다니고 있고 이미 인정받고 있는 사람들도 투잡으로 심지어는 전업으로 이 비즈니스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원하는 게 이런 건데 누스킨에서 오해하지 마세요. 누스킨 하면 무조건 다 하는 거 아니고 누스킨에서 성공적으로 해냈을 때 이걸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아예 넷을 키우고 있는데 만약에 너무 감사한 것은 같은 금액을 번다 하더라도 그 넷을 키우려면 그 금액을 계속 벌어내야 되잖아요. 벌어내려면 더 벌려면 더 벌수록 내 시간 없어져요. 애 얼굴 못 보고 살아요. 그래서 진짜 이제 풍족해졌을 때 아빠 누구세요 이런 얘기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일과 삶의 밸런스를 누스킨하면서 맞출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일을 할 땐 일에 몰입하다가 만약 너무 일에 시간만 많이 쓴 것 같다 하면 가족한테도 시간 써요. 너무 가족한테만 쓰는 것 같다면 일에도 써요. 이거를 분배할 수가 있는 게 누스킨 비즈니스의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아요. 마지막입니다. 이거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공통점 찾아보세요. 먹을 거다. 신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되게 오래됐어요. 이때는 우리나라 조선 후기예요. 그죠? 그때부터 만든 제품이 지금 글로벌 대기업이 돼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저 때부터 만들었던 게 지금까지 있다는 것은 저 회사와 같이 무언가를 출발했던 사람들은 감은 자체가 바뀌었거든요. 너무나 큰 기회를 얻었겠네. 부럽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물론 부럽지만 그래 한편으로 부정적으로도 생각했어요. 그래 부럽긴 하지만 그래도 괜찮아. 왜? 저들은 돈은 벌었지만 나쁜 짓 많이 했잖아. 전 세계 사람 이빨 썩게 만들고 간 썩게 만들고 그걸로 돈 벌었잖아. 근데 저도 이 일하면서 마냥 부러워만 하지 말고 열심히 해보자 라는 동기부여가 됐던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신스 이걸 딱 보면서 만약에 내가 하는 일이 그런 게 가능성이 없으면 동기 저하가 돼요. 사람은. 그건 비판적으로 바뀌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을 열심히 했을 때 나도 저와 같은 어떤 그런 형태를 내가 이룰 수가 있다는 것을 알면 동기부여가 되더라고요. 사람은. 저는 2005년 말쯤에 이 비즈니스를 만났어요. 그래서 그 말쯤에 알아보고 결정을 하고 그 말부터 좀 이렇게 사업 시작하다가 그 이듬해쯤에 이제 본격적으로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3년, 14년 이렇게 그 정도 시간이 왔어요. 만약 2100년이 됐을 때 지구가 살아있고 누스킨이라는 회사가 존재하고 제가 만든 유통망이 저는 그때 없을 거예요. 2100년이 되면. 있을 수도 있겠다. 근데 뭐 없을 것 같지 않아요. 지금도 100년으로 하고 지금도 100년후가 된다면 아마 없겠죠. 지금부터 100년은. 네. 제가 뭐 노아 같은 삶이 아니지만 뭐 100년 후 그렇게 됐을 때 저는 세상 없겠지만 내가 만든 유통망이 살아있다는 것은요 잘한 거예요 이 사업을. 그리고 내가 전달했던 사람들을 많이 성공적으로 만든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삶도 많이 바꿔냈기 때문에 내 유통망도 살아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러면 다른 사람의 가문도 바꿨지만 내 가문도 바뀌는 거예요. 이게 단순하게 무슨 뭐 금수저자 얘기 아니라 어떤 기회의 사다리가 무너져 있는 시대라고 하는데 기회의 사다리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이게 이 비즈니스를 하는데 또 하나의 매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이 더 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한테는 CNS 2019일 수 있겠죠.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도 100년 후에 회사가 존재하고 세상이 존재하고 회사가 존재하고 여러분의 유통망이 존재한다면 아마 여러분은 아주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끼쳤을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이 돌아가고 없어도 아마 회자될 수도 있겠죠. 누스킨의 리더 중에 돌아가신 분도 있어요. 늦게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돌아가신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연배가 좀 되셔서. 근데 그 중에 아직도 회자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 사람의 강의, 그분이 했던 어떤 내용들 이런 것들이. 어쨌든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70분 강의인데 85분을 했어요. 네. 놀랍죠. 이렇게 늦게까지. 죄송해요. 네, 하여튼 대신에 밥은 되게 맛있으실 거예요.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오늘 들은 강의 이후에 더 궁금하시면요. 다른 좋은 강의를 많이 들어보시고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